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연날과 다름없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이 지나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돼서 잠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눈에 많이 익은 여성 두 명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곧 그 둘과 눈이 마주쳤고 잠시 잠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음이 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앞서 들어왔던 여자가 반가움과 비웃음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반가움과 비웃음 어디에 더 가까운 것일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며 저도 모르게 억지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보라보라야, 오랜만이네. 윤주야. 이제 나랑 눈도 똑바로 마주치면서 말도 하고 우리 보라보라가 많이 컸네. 윤주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같이 온 친구 은희가 온갖 아부를 하며 말을 꺼냈어요. 윤주야, 내 말이 맞지? 내가 저번에 왔는데 딱 보라보라더라니까. 그렇네. 참 은희 말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는데 직접 와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니까 진짜 보라보라가 맞네. 보라보라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선 우리 둘이 지금 목이 너무 마르거든. 그러니까 네가 적당한 음료로 준비해서 가지고 와봐. 참고로 난 쓰디 쓴 커피는 안 마시니까 달달한 걸로 준비해봐. 라며 그 둘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그 둘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음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계산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계산? 은희야, 보라보라가 감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냐? 윤주가 카페가 떠내려가라 큰 소리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보기엔 보라보라가 우리를 오랜만에 봐서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나 보네. 아니면 안 본 사이에 나사가 좀 풀렸거나. 그러니까 말이야. 보라보라야, 너 말이야 우리가 예전을 떠오르게 해줄까? 아니 그냥 알아서 슬슬 길래. 윤주와 은희가 도끼 눈을 한 채 노려보고 있었고 잔뜩 기가 죽은 채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 알았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얘나 지금이나 눈치 없는 건 여전하네. 나 요즘 착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 중이니까 괜히 성질 나오게 하지 마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순간 윤주 눈빛을 보니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윤주는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인간 말종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학창시절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윤주는 그 누구보다도 잘 사는 듯 해 보였는데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행복에 겨운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에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윤주로 인해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꽤 많았으니까요. 물론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으로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나서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의 온 신경세포가 여전히 윤주를 기억하고 있는 모양으로 카페로 들어서던 윤주를 마주하던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음료를 준비하자 같이 일하던 직원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어쩜 하는 짓이 여전하니? 난 아예 못 알아보는 것 같네. 윤주 쟤가 괴롭힌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니? 그리고 윤주 쟤 예전부터 머리 나쁜 걸로 유명했잖아. 그렇긴 했지. 근데 날 기억 못하는 걸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네. 근데 아까 저것들이 카페로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오금이 저리더라. 이제는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몸은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나 봐. 민정이가 허탈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사실 민정이와 저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일 집안에만 처박혀 있던 민정이를 세상 밖으로 제가 끄집어냈고 지금은 나름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겸비한 유능한 직원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민정이와 저는 윤주를 보자마자 그때의 그 아픈 기억이 바로 떠올랐을 만큼 예전의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음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던 민정이가 말을 꺼냈어요. 내가 가지고 갈까? 난 기억 못하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넌 아직도 윤주를 모르는 거야? 제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봤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눈에 훤해 보여.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 일 해. 윤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말에 민정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많이 밝아졌던 민정이 얼굴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음료를 가지고 두 사람에게로 다가갔는데요. 윤주가 의자를 빼더니 제게 말했어요. 잠깐 앉지 그래? 미안한데 나 지금 근무 중이라서 말이야. 어차피 사장도 없는 것 같구만. 뭘 튕기고 그러냐? 나 두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앉지. 윤주가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기에 제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자리에 앉았는데요. 윤주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꾼 채 웃으며 물었어요. 근데 넌 어쩌다가 카페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하지 않았었나? 혹시 대학 못 간 거야? 아니, 대학은 갔는데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네 말대로 난 그냥 흙수저 루저 인생이잖아. 그러니 되는 게 있겠어. 제가 잔뜩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던 것인지 윤주가 더욱 신난 목소리로 말을 했고요. 하긴 학교 다닐 때도 넌 흙수저 중에 흙수저긴 했지. 이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 니들도 알다시피 난 공부도 되게 못해서 비록 꼴통대학을 겨우 나왔지만 이 얼굴 하나로 부잣집 남자랑 결혼하잖아. 이번에 내가 겪어보니까 여자는 학벌 그런 것보다 이 외모가 전부더라고. 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얼굴 싹 다 고쳐줬잖아. 덕분에 인생이 완전 고속도로고 말이야. 근데 보라 너는 이따위 카페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어서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내가 충고 하나 하자면 넌 아예 결혼을 하지 말고 살아라. 네 자식도 너랑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럼 너무 가혹하잖아. 윤주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천박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윤주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 다시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야, 보라 보라. 너 지금 내 앞에서 인상 썼냐? 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정신 못 차렸지? 라며 윤주가 제 얼굴에 음료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옆에서 숨죽이고 있던 은희가 짜증스레 말을 했어요. 야, 보라 보라.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야. 당장 가서 티슈 가지고 와. 윤지야, 괜찮은 거야? 다 필요없고 보라 보라 너 당장 음료 새로 해서 가지고 와. 순간 너무나 놀랐던 나머지 제가 멀뚱멀뚱 서 있자 은희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보라 보라, 너 윤지 말 못 들었어? 당장 가서 만들어 와. 이게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네. 어떻게 오늘 밤에 푸닥거리 한번 해볼까? 은희의 눈이 싸늘하게 희번덕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당황한 채 급히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한 줄 알면 당장 윤주 얼굴에 묻은 것부터 닦아주고 가서 음료 새로 해와. 너같이 띨빵한 게 대체 여기서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얼른 가져다 줄게. 제가 조심스레 윤주 얼굴에 묻은 것들을 닦아내고 다시 음료수를 만들어 가져다 줬는데요. 윤주가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야, 보라 보라. 잘 들어. 예전에도 넌 내 밑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내 밑이니까 고개 쳐들 생각도 하지 마. 흙수저인 네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은 완전 다른 인생이니까.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됐고, 나 앞으로 여기 자주 올 테니까 올 때마다 깍듯이 모셔라. 알겠어? 알았어. 명심할게.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제서야 윤주가 흡족한 표정으로 음료수를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그런 윤주를 가만히 보고 있던 은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윤주야, 너 다음 주에 예비시댁 가족들하고 이 근처에서 식사한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이 근처에 꽤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거기 예약해놨거든. 예비 시부모님이 워낙 부자라 그런지 입맛이 보통 고급진 게 아니라니까. 아, 예비 시부모님이 미식가시구나. 그래 맞아. 그 미식가. 미식가라 완전 고급 음식만 먹는다니까. 원래 부자들이 그렇잖아. 그런 부잣집에 시집가고 완전 부럽다.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잖아. 그렇긴 하지. 주변에 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엄청 많긴 하지. 윤주가 자아도취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무렵 은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그날 그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다 같이 여기 와서 차 마시면 되겠네.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네가 예비시대 가족들 데리고 오면 우리 보라보라가 완전 극진한 대접을 해줄 텐데 이런 기회가 어딨겠어. 내가 알아보니 이 카페도 나름 인기 있는 카페더라고. 보라보라, 그날 극진이 모실 수 있지? 두 사람이 어찌나 노려보던지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어?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주인데 당연히 극진하게 대접해야지. 어머, 고마워 보라보라. 그럼 그날 내가 짠하고 등장하면 네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다. 알았어. 내가 최고급으로 대접할게. 좀 띄워줬더니 또 오버한다. 이따위 카페에서 최고급으로 대접할 게 뭐가 있냐? 암튼 예빈 시댁 가족들 앞에서 모양 안 빠지게 잘해라. 세상 살다 보니 우리 보라보라 덕을 보는 날이 다 있네. 야, 보라보라, 너 말이야.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하는 거 영광으로 생각해라. 윤주와 은희가 제잘거리며 시시덕거리고 있었는데요. 눈을 뜨고 보기가 역겨울 정도였지만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한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돌아갔고 내내 눈치만 보고 있던 민정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너 괜찮은 거야? 아까 윤주 그 미친 게 너한테 음료수 들이붓던 순간 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잖아. 윤주 저 미친 인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살게 될 거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나저나 진짜 괜찮겠어? 난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민정이를 안심시켰지만 워낙 마음이 여렸던 민정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윤주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고 제가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비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했던 대로 윤주가 예비 시댁 가족들과 함께 카페로 들어왔는데요. 그날 윤주의 표정은 아주 공손하다 못해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윤주의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기에 낯선과 동시에 잠시 잠깐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항상 협박과 욕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행을 일삼았던 윤주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예비 시댁 가족들 앞에서 연신 굽신대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정이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완전 신분 세탁 제대로 한 모양인데? 옷 입은 것도 평소랑은 완전 다르잖아. 넌 상관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일해. 민정이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는 반갑게 윤주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윤주와 예비 신우인 듯한 여자가 주문을 하기 위해 제 앞에 섰는데요. 윤주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윙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최대한 친절하고 큰 목소리로 반겼고요. 어머, 윤주야, 반갑다. 잘 지냈지? 너도 잘 지냈지? 내가 아주 중요한 분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신경 좀 잘 써줘. 당연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교 일진이었던 네 부탁인데 당연히 다 들어줘야지. 안 그랬다가는 또 어두컴컴한 곳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완전 신경 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도 마. 제 말에 윤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눈짓과 입을 연신 움직이며 입이 욕설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라보라야!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중요한 분들이니까 장난은 그만하자. 우리가 고딩도 아니고 장난할 나이는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가 장난할 나이가 아니긴 하지. 근데 우리가 고딩도 아니고 너는 저번 주에 나한테 심한 장난질을 했잖아. 뭐? 심한 장난질이라니. 보라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윤주가 사색이 된 채 예비 신우이를 바라봤고 제가 쐐기를 박듯 말을 했습니다. 아니, 네가 저번 주에 여기 와서 돈도 안 내고 음료수 마시고 내 얼굴에 음료수까지 끼얹길래 아직도 장난질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제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윤주 예비 신우이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 순간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윤주야, 근데 내가 듣자하니 너 예전에 음주운전 사고 크게 내서 난리도 아니었다며? 어떻게 피해자는 의식이 돌아오긴 한 거야? 그때 우리 진짜 많이 놀랐잖아. 제가 작정을 하고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윤주 예비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으로 윤주 예비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걸어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작정을 했던지라 전혀 기죽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주 어머님. 윤주가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그동안 참 힘드셨을 텐데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얼굴로 보이네요. 그때 윤주가 음주운전 사고 내서 피해자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면서요? 윤주도 그렇고 그 피해자도 그렇고 다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체 합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돈으로 막으신 거예요?
거기다 어머니가 윤주 보고 얼굴 싹 다 뜯어고치라고 했다면서요. 그동안 윤주 때문에 집 한 채 값은 날리셨겠어요. 그래도 꽤 부잣집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날린 돈 다 보상받을 수는 있겠네요. 윤주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시댁을 만나서 결혼하는 걸까요? 이게 다 어머니께서 물신양면으로 깽값, 아니지, 합의금을 물어주셔서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라며 제가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그날 윤주 예비신랑과 시댁 가족들이 사색이 된 채 윤주만 남겨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윤주가 그 사람들을 뒤따라 나가면서 울며 불며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듯 해보였지만 윤주만 덜렁 남겨두고 떠나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 윤주는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정신줄을 놓고야 말았고 카페로 들어와서는 난동을 피워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보라 보라, 너 미쳤어? 내가 오늘 예비시댁 가족들하고 온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윤주 어머니 되세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너 미쳤어? 진짜? 그럼 아까 그분이 니네 엄마가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난 진짜 몰랐지. 딱 보는데 너랑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엄만 줄 알았지. 뭐? 이게 진짜 쳐돌았나? 저번 주에 은희랑 내가 여기 같이 와서 다 말했었잖아. 근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그랬나? 근데 이를 어쩌면 좋니? 요즘 송혜교 나오는 드라마 그거보다 너한테 더한 걸 당해서 그런지 내 머릿속이 조금 많이 고장났거든. 거기다 우울증 약까지 한참을 복용했으니 머리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잖아? 뭐? 이게 진짜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윤주가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고 뺨까지 올려붙였고 순식간에 카페 테이블이 부서지고 난장판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민정이가 재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잠시 후 경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윤주는 그대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는 윤주를 폭행죄로 신고했고요. 거기다 카페에서 난동 피우던 것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서 윤주는 피해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카페로 두 여성이 들어왔는데요. 자세히 보니 윤주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날은 참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큰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 앞에 선 채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를 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을 왜 그리도 힘들게 했을까요? 그날 딸 가진 엄마로서 보라씨 눈빛을 보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사실 윤주에게 복수할 마음이 가장 컸던 건 사실이지만 예비 시댁분들이 윤주의 만행을 알길 바랬던 것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주 때문에 아직도 사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저는 윤주가 절대 잘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뒤 우리도 뒷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영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허락했거든요. 근데 보라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지옥에서 살아나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내 연락처인데 받아둬요. 혹시나 윤주 그게 나중에라도 힘들게 하거나 하면 나도 힘이 돼줄 테니까 바로 연락 줘요. 잘 아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얼씬도 못할 겁니다. 제가 상상도 못할 경고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잘 살아요. 그날 당당한 모습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그 순간 윤주 전 남친 어머니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윤주 옆에 똘마니 같이 따라다니는 은이라는 친구 알고 있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윤주가 우리 아들한테 그 은이 취업을 부탁한 모양인데 고민하다가 우리 아들이 잘 아는 사람 회사에 힘들게 취업을 시켜준 모양이더라고요. 라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윤주가 은희를 어렵게 취업을 시켜준 모양인데 윤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될 지경에 이르자 바로 손절까지 한 채 회사를 그만두더랍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었던 모양인지 윤주가 배신감에 치를 떨고는 그동안 은희가 취업한 회사에서 했던 짓을 다 발설했다고 하네요. 글쎄 말이죠. 윤주 그것이 은희를 뒤에서 조정해서
회사 물품이나 고가의 사은품을 교묘하게 빼돌려서는 그걸 현금화해서 둘이 명품 쇼핑에 돈을 물 쓰듯이 하고 쓰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윤주가 스스로 자백했단 말이에요? 은희가 혼비백산하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혼자 당할 수 없다고 하더니만 다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희는 어떻게 됐어요? 시골 어디에 숨어있는 걸 잡았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 둘 다 구속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이런 말까지 해줘야 하나 망설였는데 우리 딸이 꼭 해주라고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보라 씨도 힘들게 살아온 시절을 조금이나마 위안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예전에는 윤주 엄마가 돈으로 합의하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던데 지금은 집도 폭삭 망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둘 다 실형을 살아야 할 텐데 천벌을 받은 거죠. 한참을 설명하던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분 말씀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살더니 결국에는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민정이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라야, 너 아니었음 나 아직도 집안에 처박혀 있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그동안 맺혔던 한이 다 풀린 기분이야. 나도 우리 시댁 가족들 덕분에 널 도울 수 있었던 거지 뭐. 우리 시부모님이 나보고 직접 카페 운영해보라고 믿어주시면서 항상 응원해주셔서 가능했던 거잖아.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적극 응원해주셨고 말이야. 나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우리 시댁 가족들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래도 날 기억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건 너였잖아. 항상 은혜 잊지 않고 살게. 그리고 나 같은 친구가 있으면 나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가 완전히 지워질 순 없었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새로운 색을 칠해나가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